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중동 백과사전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지금 이제 보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외교 정상화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보름 만에 갑자기 정상화가 되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외교 관계 정상화라는 말 자체는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요라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외교 관계 정상화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 중동에서는 사실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사실 중동에서 고립된 국가였잖아요. 네. 그동안 종교도 달랐고 또 중동 전쟁을 그동안 4차에 걸쳐서 일으키면서까지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혼자 살아남으려고 애썼던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예. 갑자기 아랍에미레이트랑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할 텐데요. 쉽게 말해서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법칙이 작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의 관계 정상화에는 미국이 끼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걸 중재하면서 트럼프도 트위터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동안 고립되었지만 그동안 중동의 한 국가와 잘 지낸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수와 이스라엘과의 적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슬람에는 두 파가 있다는 건 그동안 이제 중동 백과사전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네.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잖아요. 예. 아랍에미레이트는 수니파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아라비아와 같은 편을 먹는 수니파예요. 네. 그리고 시아파 이란이 있는데 서구 사회는 이번 외교관계 정상화는 이란을 견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좀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한 뒤로 그래도 좀 뭔가 뭐랄까요, 상업적으로 좀 어느 정도 협약을 맺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직항도 좀 운항이 재개가 되고 뭐 코로나19 검사 장비도 공동 연구해서 개발하자 뭐 이런 식의 계약은 지금 계속 맺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던데요. 네, 역시 그 외교 관계란 서로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좀 사이좋은 게 아니라 역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가장 급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F-35 전투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F-35 전투기를 산다고 했고 아랍에미레이트도 F-35 전투기를 산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우리는 들은 바 없어요라는 거에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당황하고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평화협정 단계에서 무기 판매 이런 건 말 없었는데요라고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그 통신이라든지 직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뭐지라고 덜커덕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이나 비행 뭐 이런 분야에서는 잘 얘기가 되고 있다가 방금 말씀해주신 F-35 관련해서 이렇게 신경전이 생겨버리면 이 일로 인해서 혹시 합의가 뭐 불발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법칙이 있잖아요. 네. 이란은 이스라엘의 적이기도 하지만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이기도 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한은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어차피 전 세계 동네방네 소문 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순식간에
뒤집지는 못하고요. F-35라는 비행기는 차 사양하고 비슷해서요. 네. 가장 낮은 단계의 모델이 있고 또 이걸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하면 그 옵션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두 나라 관계 정상화를 하는데 결국 물건 파는 건 미국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F-35를 미국이 팔면서 실제적으로 높은 사양의 전투기를 팔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국가 안보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 팔 때도 그렇게 높은 사양을 팔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중재할 때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달래주는 조건으로 얘기를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실전에 쓸 수 있는 비행기도 아니에요. 한국도 계약을 했지만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8년 후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F-35 전투기를 판다고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사양이 좀 낮은 그런 좀 성능이 낮은 F-35 비행기를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당장 이것 때문에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자, 아무튼 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외교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중동 지역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왜 놀랄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언뜻 봤을 때는 유태인과 이슬람 국가가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처음이거든요. 네. 외교관계 정상화에 이렇게 대대적 홍보를 하면서 나선 게 처음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마치 중동의 평화가 온 것처럼. 근데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슬람 수니파이긴 하지만요, 시아파 이란을 대적하기 위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적이 또 숨어 있어요. 수니파 안에서도 두 팔이 또 갈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수니파 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와 크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편을 먹는 그런 파하고 터키와 카타르와 또 이렇게 같이 편을 먹는 이 파하고 이렇게 갈려요, 크게. 그래서 이번 관계 정상화 이게 나왔을 때 터키가 굉장히 반발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왜 터키는 왜 반발하세요? 라고 이렇게 어리둥절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이 적이 왜 나타났는지 사람들 다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진 거는 그만큼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이렇게 분열들이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보통 얘기할 때 십자군 전쟁처럼 그러니까 서방 세계와 이슬람 국가 간에 또 유태인과 이슬람 국가 간에 이렇게 대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중동은 권력의 구조입니다. 중동의 패권의 문제이지 네. 종교는 그냥 앞에 내세운 명분이다라고 보여지는 걸로 이런 사건들이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터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팔레스타인은 네네. 어떨까요, 지금? 누구보다도 배신감을 느끼겠죠. 네.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적은 역시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근데 팔레스타인도 수니파거든요. 근데 우리 수니파 형님께서 내 적의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겠죠. 힘없는 팔레스타인보다 힘 있는 이스라엘 편과 관계 정상화를 하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힘의 논리이지 패권의 논리이지 절대 종교의 논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이제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이래서 우리는 힘을 길러야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하마스라든지 이런 무장 세력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일 것 같은데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그렇게 배신감이 컸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좀 분노가 훨씬 더 컸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행여 뭐 이스라엘 아랍국들이 전부 이란과 척을 지는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이런 합의들이 어떨까요?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까요? 그럼요. 이란 또한 이슬람권 안에서는 소수 종파로 물론 이제 쌍벽을 이루기는 하지만 전체 이슬람 교도에서 반반이 아니라 여기 또한 10몇 %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전체 교도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항상 소수라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그 다수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손을 잡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항상 이란과 적수이거든요. 네. 가장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해먹은 그 전쟁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앞에 역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니파 쪽에서 이스라엘과 편을 먹고 이란을 위협한다. 이거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란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의 가장 큰 명절인 아슈라 기간이거든요. 네. 요것도 타이밍을 좀 자극하는 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랍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예 국가 취급 자체를 안 했었는데 이번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계속해서 관계 정상화 얘기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보도 내용을 보니까 오만도 그렇고 바레인도 그렇고 앞으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손잡을 수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던데요. 네, 오만, 바레인 다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다 이쪽 파예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를 맨 앞에 필두로 그 줄줄이 그러니까 카타르, 터키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카타르, 터키파 이쪽이 또 반발을 하겠죠. 앞서 팔레스타인 반발하죠. 이란 반발하죠. 그러면 여기 카타르, 터키파 반발까지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 적의 적은 동지다라는 그 법칙이 또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발하는 애들끼리 또 이렇게 같은 전선이 또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랍국들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손을 잡으면서까지 이란에게 배수진을 왜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치려고 할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아랍국 내에서 어떤 차지하는 영향력, 얼마나 위협적인 나라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위협적이라기보다 패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구역의 최고다라는 걸 만들려면 네. 적이 필요한 거죠. 나한테 대적하는. 그러니까 적이 없이 그냥 나 혼자 최고야라면 존재감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약한 적이라도 있어서 그 적을 좀 어느 정도 내 레벨로 뛰어놔줘야 네. 내 존재감이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란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도 아니었었고 그동안 그 시아파 벨트라고 불리는 헤즈볼라 또 시리아, 이라크, 이란까지 연결되는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국제 문제를 일으켰고 중동의 크고 작은 내전을 이끌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이것은 이슬람의 악이다. 중동 평화의 악이다라고 언제든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중동의 패권은 사우디아라비아 순위파, 이슬람 순위파 사우디아라비아가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타 등등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라는 거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고 이런 나라들이 묘하게 산유국들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여기는 묘하게 미국의 무기들을 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거와 같이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과 돈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국제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